눈을 뜨고 보니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잠시 어제의 일을 떠올립니다. 걸어서 캐나다까지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가 되었고, 늦은 밤 우리는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곳은 어젯밤 우리를 도와준 엔젤의 집 하이커 헤이븐이라는 곳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엔젤이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붕도 뚫을 것 같던 비는 그쳤지만 언제 다시 폭우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여정을 위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가방에 있던 것들을 꺼내 말리는데 가방 속에 고여있던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곳의 정원에는 새소리가 들려오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게다가 발랄한 댕댕이도 함께합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폭우가 폭설이 되어 길이 사라지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눈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얗게 쌓인 눈이 마냥 예쁘기만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소복히 쌓인 눈, 그동안 못 보던 풍경과 색깔입니다. 그리고 우린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를 걷습니다. 지금은 수만 가지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순간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십니까? 버섯. 이것은 버섯입니다. 내려갈 때는 눈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오를 땐 점점 하얀 모습으로 변합니다. 산 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겨울 아침에는 텐트 접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시린 손을 불어가며 얼음이 낀 텐트 플라이와 얼음 같은 폴대를 접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텐트를 정리하고 나면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겨울 아침엔 출발하는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 출발한 지 한참이 지나서라도 햇볕이 비추면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합니다. 큰 태풍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마음이 또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풍 소식은 심란하지만 그래도 우린 지금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축축한 텐트와 침낭을 햇볕에 말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식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모습을 끝으로 2일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주 잠시 카메라를 꺼낼 여유도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눈과 얼음이 폭풍처럼 쏟아졌는데 고도가 높을 땐 차라리 눈이라서 다행이지만 하루 종일 얼음물에 발을 담궈야 합니다. 물이 쑥쑥 들어오는 여름 신발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추위에 노출된 지 이틀째 저녁, 결국 패트릭이 저체온증에 걸렸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던 그가 몸이 젖은 채로 텐트 치는 걸 도와주다가 너무 오래 추위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의 젖은 옷을 벗겨내고 침낭 속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타는 거지? 죽을 고비를 넘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복잡한 마음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이곳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2번 운행하는데 시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긴가 오빠? 어디서 해야 되지?
이틀 동안 생사의 고비를 겪은 우리는 정비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이냐, 마음 정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